남 탓, 환경 탓만 하면서 불평불만 속에 머물러도 괜찮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좋다. 하지만 진짜로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노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고, 그것만 알면 운을 끌어당기고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의 사업가인 사이토 히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곤 한다. 대체 어떻게 성공하신 건가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자리 잡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힘들었던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 나는 많은 부를 잃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흔히들 성공의 비결로 재능이나 노력을 말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성공을 이끄는 것은 재능도, 그 흔한 노력도 아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말도 틀렸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를 맛본 사람들, 평생을 고생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모두가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없고 같은 환경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수십 년 전 출시되어 심지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장난감이 있다. 바로 다마고치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게임기인데 출시 당시 그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작은 게임기를 들고 화면 속 캐릭터에게 먹이를 주거나 놀아주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키운 캐릭터가 얼마나 귀엽고 특별한지 자랑하기 바빴다. 이렇게 다마고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개가 팔리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걸 만든 회사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 내가 다마고치의 성공을 보고 비슷한 장난감을 만들어 출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 몇 달간은 그럭저럭 판매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겉모습이 다마고치와 비슷했다면 사람들은 호기심에라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분명히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다마고치를 만든 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은 판매 중단 명령을 받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을 수도 있다. 게다가 표절 논란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저건 그저 모방품일 뿐이야, 이런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남들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남들과 비슷한 방식을 따르며 안전한 성공을 꿈꾼다. 그리고 그 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나도 그들처럼 남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면 결코 돋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경쟁의 치열함 속에 갇혀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는 안전한 길에서의 작은 성과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길에서 진짜 나만의 성공을 이루고 싶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더 멀리, 더 빨리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의 성공담, 고생담을 읽고 들으며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살아도, 자신의 방식대로 걸어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믿어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버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정말 내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답하면 된다. 아니, 전혀 힘들지 않은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에 올라선 것과 다름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행운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가 당신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진리를 너무 쉽게 지나친다. 대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걸까? 그럼 그렇지, 안 될 줄 알았어. 우리 애 성적은 왜 이 모양일까? 좀 더 돈 많이 주는 회사로 갈 걸 그랬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힘든 일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칠 거라고 그렇게 질에 겁을 먹고 움츠러든다.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마치 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막 빠지고 난다. 결국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려보자. 힘든 일이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힘든 일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의 문제다. 이 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지낸 A씨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제법 큰 상점을 운영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늘 바쁘게 일한다. 반면 그의 남동생은 전혀 달랐다. 항상 노느라 정신이 없었고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A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저렇게 한심한 놈이 내 동생이라니.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둘 사이에는 자꾸 말다툼이 벌어졌다. 동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A씨는 더 자주 화를 내곤 했다. 어느 날 내가 A씨에게 물었다. 정말 동생이 일을 안 해서 당신이 힘든 걸까요? 그 순간 A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그렇네. 동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딱히 힘들 건 없잖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상점 규모도 커질 거고 그러면 저 녀석 하나쯤이야 그럭저럭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A씨는 그제서야 알았다. 동생의 행동에 화내고 속상해했던 건 결국 자신의 관점 때문이었다. 동생이 일하지 않는 사실 자체는 정작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A씨는 동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더 이상 동생의 행동에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백날 놀기에만 혈안이 돼 있던 동생이 갑자기 상점 일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A씨는 눈앞의 변화를 보고 몹시 놀랐다. 동생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뒤로 A씨는 나를 찾아와 여러 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제 생각을 바꾸니까 동생도 바뀌더군요.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나 역시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백만장자 순위에 내 이름이 몇 년째 올라가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이런 기사가 났다.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사실 페르나다. 부모를 내버려 둔 채 전혀 돌보지 않는다. 출처를 알 수 없고 근거도 없는 기사를 본 사람들은 갑자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났다. 나는 대단한 효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항상 잘 지내왔다. 식사를 함께하며 웃고 떠들고 계절마다 여행을 보내드리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비난하는 모습에 억울하고 기분이 상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건 그냥 헛소문에 불과한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지? 나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난에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그렇게 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부모님과도 변함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 헛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사람들의 비난도 점차 잦아들었다. 그렇게 나를 둘러싼 소음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성공하기 전에, 아니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실천해왔다. 사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만들어낸 파동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이 마주한 어려움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당신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여유를 갖고 생각을 바꾸는 것뿐이다.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당신의 현실도 놀랍도록 변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성장과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파동은 당신의 다음 세대, 즉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힘들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언제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남의 성공 방식을 쫓기만 한다면 당신의 고난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그건 마치 멀쩡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굳이 물구나무를 선 채 가려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고생 끝에 성공을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에 매료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무턱대고 그 방식을 따라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건 마치 성공으로 가는 쉬운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과 같다. 성공이란 반드시 고된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굳이 불필요한 고난을 스스로 막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큰 돈을 벌고 싶은가?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서서 걸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이런 것쯤이야. 힘들지 않아. 이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물구나무를 서서 간다면 처음엔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금세 힘이 빠지고 만다. 얼마 가지도 못해 지쳐버리고 결국 제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똑바로 서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당신은 훨씬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놀라운 성공을 이뤄낼 것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행동과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나는 완벽하지가 않아.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내 주제의 성공은 무슨.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반드시 그 생각이 자라난다. 점점 더 강한 의심과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당신의 행동은 점점 움츠러들며 결국 성공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자라나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나는 완벽해. 무엇이든 하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믿는 힘을 만들어낸다. 이 믿음은 점점 커져서 당신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현실을 바꾼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은 쉼없이 자라난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은 덩치를 불리며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우리 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지만 마음은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날지는 처음 심는 그 씨앗에 달려있다. 가난한 마음을 심으면 계속 가난한 마음이 자라고 삐뚤어진 근성을 심으면 계속 삐뚤어진 근성이 자라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불완전 존재로 여기거나 스스로 깎아내리는 생각을 절대 심어서도 길러서도 안 된다. 당신이 심는 생각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뻔한 이야기라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만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반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감사는 풍요의 시작이자 핵심이기에 그렇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행복의 파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의 파동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새로운 행복을 계속 만들어낸다. 놀라운 점은 이 법칙이 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풍요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긴다. 반면 가난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부족함이 현실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누구나 이 파동을 바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부족함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상태일 뿐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불만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부정적인 파동을 멈추고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파동으로 당신의 삶을 뒤바꿀 것인가? 남 탓, 환경 탓만 하며 불평, 불만 속에 머물러도 괜찮다면 뭐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좋다. 하지만 진짜로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을 다해 그게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살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속에 이 감사라는 씨앗을 심어라. 다시 말하지만 선택은 당신 몫이다. 감사를 선택하고 풍요를 선택하라. 오늘 당신의 이 선택이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꿀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 이건 뭐 단순히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말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도 바꾼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흘러넘친 것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말은 파동 그 자체이며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은 결국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꽉 막힌 현실을 바꾸고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을 새롭게 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1940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독일군은 런던을 포함한 영국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가 폐허로 변했지만 영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긍정적인 말과 태도가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공습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침착하게 계속 나아가자. 이 단순한 문구는 포스터로 제작되어 도시 곳곳에 배포되었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폭격의 공포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 이 문구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침착함과 희망,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었고 결국 영국은 대공습을 이겨내며 끝까지 싸워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듯 말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말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앞서 말했듯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하는 말이 결국 당신 자신을 만든다는 것이다. 수박을 짜면 수박즙이 나온다. 수박을 짜서 오렌지즙이나 매실즙이 나오는 일은 결코 없다. 그 사람이 말은 심술궂게 해도 마음은 착해.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이 심술궂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심성이 착한 사람은 절대 심술궂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한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회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변명한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다 부정적이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변명은 틀렸다.
주변이 어떻든 당신의 태도와 말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아무리 자갈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은 빛난다. 주변이 온통 보석으로 가득 차야만 자신도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진짜 보석이 될 수 없다. 기억하라.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 다이아몬드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자갈더미 속에 섞여 있어도 다이아몬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당신도 그렇다. 환경이 어렵고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말을 내뱉으며 살고 있는가? 내 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 부정적인 말이 당신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고 말의 방향을 바꿔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이겨낼 힘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내가 처한 환경이 나빠서, 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이어서, 이런 말로 당신의 무력함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 상황이나 타인의 태도는 당신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오로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생각이, 그리고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라. 당신의 말은 곧 당신 자신이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뀐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 이 말을 당신의 인생에 새겨라. 그리고 지금 바로 스스로 빛나는 법을 선택하라.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의 생각이 변하듯 사회의 분위기와 흐름도 점차 바뀐다. 한때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력만으로 성공을 거두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붓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며 결국 지나간 시대의 논리로 현재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접근법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시대는 이미 변했고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모여 앉아있는 교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수업만 성실히 따라간다면 충분히 지식을 쌓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교실에는 언제나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을 꺼내 몰래 문제를 풀거나 수학 시간에는 영어 단어장을 펴놓고 단어를 외우는 그런 학생들 말이다. 이 학생들은 분명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잘못되었다고 느껴질까? 그들이 하는 노력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노력이기에 그렇다. 이런 모습은 단지 교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 사실 자체를 좀처럼 알아채지 못한다. 그렇다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임하는 것이다. 나는 10명의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해왔다. 그들에게 내가 전한 것은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기술이나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그 방법을 배운 뒤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놀랍게도 그렇게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그들 역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갔고 결국 원하는 것 이상의 부를 쌓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즐겁게 생활하는 거? 그게 정말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다. 사장이 즐겁게 일하면 사원들도 저절로 즐거워진다. 사장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고 일하는 재미와 열정이 커지게 된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담기게 된다. 그리고 그 기운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도 전달된다. 고객들은 이렇게 말한다.
참 신기해. 이 회사의 제품을 쓰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일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억지로 일하고 마지못해 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일을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라. 즐거운 마음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즐거움은 성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이 즐겁게 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세상은 웃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그리고 즐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